안녕하세요. 감성닥터 성경희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어젯입니다. 오늘은 에어젯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어젯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술하는 것 중에 하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에어젯으로 시작해서 에어젯으로 끝날 만큼 굉장히 시술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어젯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계속 하느냐. 일단 에어젯을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에어젯은 어떤 사람이 인디케이션이냐 이런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디케이션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에어젯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좀 비대칭을 교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원장님 얼굴이 좀 V라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좀 피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각양각색으로 많은데요. 다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원리로 의해서 에어젯이 좋아지는지 그걸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에어젯은 사실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약물을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물을 무조건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에어젯은 할 때마다 저는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게 좋아진다고 분명히 설명을 해요. 일단 에어젯은 리프팅 장비이긴 한데요. 리프팅 외에 좋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리프팅이 되느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시술을 받으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어젯은 권총같이 생겼어요. 공기압을 이용한 약물을 주입하는 기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에어젯은 맞는 부위에 바늘이 없어요. 사실 바늘이 없는데 그럼 약물을 어떻게 넣느냐. 강한 공기압이 들어가니까 피부가 박리가 돼요. 그래서 홀은 뚫려요. 그러니까 바늘은 없지만 압력으로 인해서 홀이 뚫리죠. 그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에어젯 할 때는 약물을 넣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피부를 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약물을 넣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게 하고 아프게 막 하고 하나도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박리를 얼마만큼 깊이 박리를 시키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이 압도 조절을 하고 파피울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로 내가 어느 깊이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가 제일 박리가 잘 돼야 돼요. 박리가 잘 돼야 우리가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샷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박리가 잘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샷수가 많으면 결과가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제대로 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왜 박리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박리가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인지할 때 염증이 생겼구나. 염증 생겼다고 인지를 해요. 염증이 생기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종 재생인자들이 몰려오고 재생 과정이라는 걸 거쳐요. 그러면서 콜라겐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결국 콜라겐이 계속 만들어서 한 2개월째가 피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물은 지금 쓰는 건 포도당 한 15%에서 많으면 한 17% 이 정도 농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럼 그 정도 농도를 쓰느냐? 농도도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기계 만드는 데에서는 그 정도 농도가 가장 박리가 잘 되더라는 그런 게 있었었고요. 두피에다 하거든요. 두피에다 하는 이유는 얼굴에다 하면 물론 쏘한 부위가 가장 박리가 잘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에어젯을 직접 시술한 그 위치가 가장 건강해지는 건 이제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얼굴에다 직접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죠. 좋은데 그러면 그 뒤에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아요. 피부가 박리가 됐는데 바늘도 없는데 홀이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홀이 뚫린 자리가 깔끔하게 잘 케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자국을 남기거나 색소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차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리고 일상생활도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두피에다가 쏘는 거거든요. 그럼 영향이 상당히 미치겠죠.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두피에다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굴에 직접 하면 좋아요. 그럼 얼굴에도 직접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느냐? 흉터 치료할 때 상당히 많이 해요. 여드름 자국 같은 거 이때 상당히 에어젯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에어젯이 나올 때 리프팅의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사실 흉터 치료나 이런 데 더 목적을 두었었어요. 실제로 얼굴에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는 얼굴에 직접 다 쏴요. 저희 병원은
에어젯으로 흉터 치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은 뭐 간격은 환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2달에서 3개월 간격으로 흉터 치료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다만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잘 흉터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스킨 부스터 같은 걸 많이 써요. 하이주 같은 것도 쓰고 또 리쥬란도 쓰고 뭐 빨리 피부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연어 주사도 쓰고 뒤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같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젯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여기다가 우리가 많이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건강하게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해서 비대칭도 좀 교정하고 하는데 적극적인 효과도 되게 뛰어나요. 적극적인 효과는 콜라겐이 만들어진 효과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는 것은 포도당 농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적극적인 모습도 중요하냐? 일단 우리가 라인을 잡을 때 맞추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그 모양을 만들어 갔다는 것은 뒤에 콜라겐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모양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시술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모습도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에어젯은 다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그 합병증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공기압으로 이렇게 쏘고 하니까 소리가 일단 좀 요란스러워요. 거의 뭐 전체 이 병원이 다 울릴 정도로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리에 대한 좀 공포감, 이것도 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물을 쓰니까 두피 부종이 상당히 좀 있어요. 샷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부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티처럼 부어 있어서 상당히 놀라기도 해요, 사람들이. 저는 맨 처음 에어젯을 맞았을 때 이티처럼 부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또 다음날 되니까 멀쩡해서 또 놀랐어요. 크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맞은 자리가 욱신거릴 수 있다. 이게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서너 시간까지 가는데 어떤 분들은 한 며칠까지 불편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좀 불편함들이 있지 이게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요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날 당장 격심한 운동을 뭐 예정돼 있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향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좀 머리가 좀 찐득찐득하니까 어떤 분들은 가실 때 좀 불편하니까 뭐 모자나 이런 거 갖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하고 난 뒤에 좀 따뜻한 물로 좀 닦고 그리고 드라이 좀 하고 가시면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일단 하면은 피부가 완전히 반쪽을 하고 얼굴을 바라볼 때 정말 달라요. 굉장히 많이 정돈이 되고 모공도 확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다듬어 가는 느낌? 이 느낌이 정말 좋았고, 한마디로 에어젯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에어젯은 단독으로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저희 병원은 가장 큰 특징이 병합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가까이 계신 분들도 많지만 지방이라든가 또 외국에서도 오시면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어서 한 번으로도 좀 시술 효과가 확 나타나고 조금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많이 바라시기 때문에 저희는 병합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에어젯하고 어떤 것과 병합해도 사실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젯하고 보톡스하고 해도 좋고, 사람들이 저는 한 번으로도 얼굴이 정말 확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처럼 얼굴이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인모드랑 에어젯이랑 많이 권하고요. 트루스칼프 해서 턱선이나 연인들을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인모드로 다시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좀 다듬고, 그리고 정돈을 하고 난 뒤에 에어젯으로 마무리를 쫙쫙 올리고 싶은 데를 다듬고, 그리고 난 뒤에 스킨 보톡스로 쫙 마무리하면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나는 좀 더 얼굴을 다듬고 싶다 하면은 그날 동시에 실 리프팅도 동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에어젯은 그 어떤 시술하고 다 매칭을 해도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피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마다 원장님 제가 머리가 되게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상으로도 두피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혈류순환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빠지는 게 첫 번째 적어지고 그다음에 가는 것들이 약간 오랫동안 가니까 굵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혈류순환도 좋아지니까 어떤 분은 두통도 좀 많이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탈모 치료에 상당히 도움은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탈모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좋은 영양제를 함께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얼굴은 얼굴대로 병합을 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탈모에 이렇게 병합해서 하면은 상당히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병원에서 그래도 가장 병합 시술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하면 에어젯하고 인모드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인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모드에 열광을 하느냐 또 두 개를 병합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음에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는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